수면은 몸속에 쌓인 이 독성 물질을 청소하고 세포를 재생하면서 이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자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이 청소도 회복도 못한 상태로 이 망가진 기능들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에 영영 쓸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리는 거죠. 영영 쓸 수 없는 몸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네요. 너무 무서웠네요. 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또 떨어지고 네. 요 감정과 사회적 행동 조절 기능이 저하돼서 이 정신적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하는 요 수면 부족. 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잘 때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서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네, 온몸을 청소하고 또 회복시키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하는 이 수면 호르몬은 충분히 분비돼야 사실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잘 잤다를 꿀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수면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아, 멜라토닌 잘 알고 네, 있죠. 들어봤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사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과 식물 등 이 모든 생명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해가 지면은 이 눈의 망막을 통해서 뇌로 이 신호가 전달돼서 분비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 수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로 저녁 8시부터 빠르게 상승을 해서 이 새벽 2, 4시경에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신체의 기능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능이 뛰어나서 이 자연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호르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잠을 자게도 해주는 호르몬이지만 또 재생하고 치유하는 호르몬이기도 하군요. 그래서 우리가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자 회복 호르몬. 오. 네, 그렇게 불리는 이유이고요. 사실 멜라토닌이 우리 뇌 한가운데 송과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데 이게 이제 분비돼서 1차로 뇌척수액을 통해서 뇌로 퍼지면 네. 결국 또 뇌를 청소하고 또 2차로 이제 혈액을 쫙 통해서 전신에 분비되면은 전신의 노폐물 청소와 우리가 말하는 세포 재생, 회복 이런 것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뇌뿐만 아니라 이 전신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멜라토닌은 이 물과 기름 모두와 친한데요. 네. 모든 장기나 이 세포벽 등을 이게 쉽게 통과를 해서 몸 전체에 빠르게 퍼집니다. 네. 이 실제 이 경구 멜라토닌 섭취하고 10분 만에 이 뇌척수액에서 이 멜라토닌이 고농도로 이 관찰이 되고 이 몇 시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네. 그렇게 약 500개의 유전자를 제어하면서 이 대부분의 장기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늙을수록 잠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가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고 수면의 질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멜라토닌 탓일까요? 둘 다입니다. 이 멜라토닌 분비량은 나이가 들수록 이 점차 감소하는데요. 이 멜라토닌 분비가 10세 전후로 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되다가 그 후에 10년마다 10에서 15%씩 감소하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은 55세가 되면 이 젊은 수준보다 이 95%까지 줄어드는데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95%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0대가 되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이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고 이 멜라토닌 분비가 계속 줄어드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실제로 50세가 넘으면서부터 불면증을 보고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네네. 이건 멜라토닌 감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단 하루라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때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뇌 대사의 노폐물 제거 기능이 손상된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실험이 끝난 다음에 네. 다시 잠을 충분히 잡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손상된 뇌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와, 그게 정말요? 문제네. 네. 가장 대표적인 수면 부족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50대를 맞이한 분들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질환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세 사람이 힌트입니다. 예? 왕이다, 왕이다. 아니었을 것 같다. 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치매입니다. 예? 치매요? 네. 아, 그래요? 영조 대왕은 오래 사셨잖아요. 네. 근데도 80세까지 사셨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 세 명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마가렛 대처 하루 4시간 잤고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너댓 시간 정도 잤다고 알려져 있고 네. 영조 같은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이런 걸 보면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기록이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뇌입니다. 이 뇌가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몸이 만드는 에너지의 20% 사용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쓰니까 노폐물도 많이 쌓이는 거죠. 이런 독성 물질이 결국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서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슬프고 잔인한 병이 바로 치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또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이 실제로 암, 이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 치매 이 5가지 질병으로 조사한 결과 이 치매가 암을 제치고 이 가장 두려운 질환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치매 환자가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치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노폐물이 쌓이는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학습과 기억, 이걸 관장하는 부위가 바로 해마인데 해마. 이 부위가 침범하게 되면은 주로 기억력이 문제인데 특히 최근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측두역의 침범이 되면은 언어 능력이나 판단력 등의 장애가 발생하는 거고요. 또 이제 두정엽이 또 침범하게 되면은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이렇게 길을 못 찾아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안내 문자 막 뜨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네. 요 전두엽까지 손상이 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성격 변화. 주변 사람들한테 폭언과 폭력을 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실제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좌측의 뇌 MRI 사진은 이 정상인의 뇌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뇌가 위축이 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꽉 찬 뇌가 점점 좀 이렇게 비어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너무 슬프네요. 뇌 안에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